2026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문제인데요. 이건 당연히 뭐 2로 바꾸는 거죠.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니까 거기에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야? 그렇지.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뭐 루트로 표현해도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지수법칙으로 2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2번 문제네요. F'일에 정의가 나왔으니까 미분계수,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해주시면 돼요. 자, 미분하면 2x-1이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1 대입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1이 되겠지. 그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다.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3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시그마의 성질에 관련된 거. 얘도 1부터 7까지고 얘도 1부터 7까지니까 당식의 시그마는 각항의 시그마해 준 것 같고, 변수하는 계수는 시그마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 이렇게 가시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1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 값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얘를 가르쳐 준 거야. 이게 얼마래? 시작. 8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8이면 얼마? 16. 얘는 1부터 7까지 1을 7번 모두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7에 곱해진 7과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3이다. 답은 3번. 이렇게 시그마의 성질만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4번 3점짜리 문제인데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어차피 3 왼쪽과 3 오른쪽 모두 다 다항함수들이니까 연속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합 지점인 3에서만 연속이면 되고,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3에서의 좌극한 값,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우극한 값 겸 함수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좌극한 값, 여기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할 때 붙이면 15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이게 같으면 된다. 넘어가면 2a고요. 넘어가면 24니까 2a가 24래. a 얼마야? 12. 그치? 연속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5번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 적분이죠 뭐. 얘 적분하면 3차 함수가 되고, 자, 미분해서 이렇게 되려면 2가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윗끝 대입해서 아래끝 대입하면 빼면 되는데 다항함수니까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거든. 윗끝만 대입하면 답이겠네.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답은 14가 된다. 이렇게 단순 적분하는 문제였습니다.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6번 최대값, 최소값 주기에 관련된 거. 아주 예쁘게도 A와 B가 모두 다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얘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한 다음에 Y축방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에서만 플러스 1이라는 영향을 미친다. 그치?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주듯이 플러스 1을 최대값과 최소값에다가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 원래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지만 그거를 양수 A배 했으니까 최대값이 A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 최소 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기는 원래 주기 나누기 x의 개수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지. 코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고 그거를 x의 개수로 나눠주는 것. 얘가 바로 주기가 된다. 최대값, 최소값 주기.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y축방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최대값에도 1이 추가되고 최소값에도 1이 추가돼서 전체적인 최대값, 최소값 주기는 빰빰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최대값이 얼마고? 8이고 그랬으니까 얘가 8이네요. 주기가 파이고 그랬으니까 얘가 파이네. 따라서 A는 얼마 시작? 7 이렇게 나오고, B는 얼마 시작? 2. 파이로 약분하면 되니까 B는 2가 되고 A는 7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9가 되나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4번 9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7번이네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게? gx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 3 대입한 건데 얘 미분하면 이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도 발생되고 얘도 발생될 것 같아요. g'3이니까 그냥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도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g'x는 얘를 미분하면 x가 해서 미분하면 10x가 되고, 곱꼴이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x 대신 뭐 대입하면 g'3이에요? x 대신 3만 대입하면 됩니다. 어우, 3 대입하면 끝이에요. 3 대입하면 30. 3 대입하면 F3. 여기다 X인 3 대입하면 3배에 대해서 F'
3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고요. F'S이 1이라 그랬으니까 3배하면 얼마? 시작 3. F3은 2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30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답은 35.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단순 곱의 미분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8번 문제네요. 여러분 180도 공식, 파이 공식,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해서 파이가 되면 값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 값과 완전히 똑같은 값이 사인이에요. 사인이 양수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 얘는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코분의 사가 탄젠트니까 탄젠트가 2라고 가르쳐 준 거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분의 사니까 얘가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2라는 얘기구나. 그치? 그럼 탄젠트도 양수예요. 탄젠트 세타도 양수야. 2, 3면, 3, 3면, 4, 3면은 하나씩만 양수인데 여기는 지금 2개나 양수가 돼서 그 얘기는 몇 쌍면의 각이라는 얘기야? 1쌍면의 각이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양수일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를 알고 나머지 구할 때는 직각삼각형 구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 제곱관계 공식보다는 직각삼각형, 그 절대값을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맞아요. 1, 2, 루트 5니까 그 절대값은 뭘 가지고 만들자고?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코사인의 절대값을 알 수 있고 1쌍면의 각이니까 양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죠. 답 구해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5분의 루트 5, 그 중에서도 양수의 값을 갖는 1쌍면의 각일 때의 값이니까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상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9번 문제예요. 여러분 윗끝과 아래끝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아래끝 7이 아니야! 윗끝과 아래끝을 보니까 윗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 일단 우함수, 기함수, 그치? 원점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 그 스케일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어차피 여러분 이 곱구는 어차피 이렇게 전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xfx, fx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가 보일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가 보이니까 처음부터 양변에서 빼주면 없어져요. 그럼 좌변은 뭐만 남아요? 그쵸? xfx, dx만 남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fx, dx 이게 좌변이고 우변도 얘가 날라갔으니까 뭐만 남아? 36만 남아. 이 식에서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fx가 x의 제곱 플러스 ax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만 곱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ax에 대해서 제곱, 여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36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윗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는 각각의 항 중에서 기함수항은 어차피 적분하면 사라지니까 날려버리시면 되고, 우함수항만 남았으면 전적으로 이제 우함수니까 아래끝을 뭘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2배 해준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A마저도 앞으로 튀어나갈까요? 우리 어차피 A 구하는 거네. 이렇게 만드실 수 있죠. 양변을 2로 나누면 2와 36을 약분하니까 18이 됩니다. 우리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얼마야? 3분의 1. 요거 적분하면 x의 세제곱 나누기 3이니까 거기에다가 3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이게 얼마예요? 맞아요. 3분의 27이니까 9가 돼요. 따라서 9 곱하기 a가 18이니까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가 된다? 시작. 2가 된다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2라는 값을 윗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문제입니다. A가 1보다 크고 이 곡선 그림 안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리셔야 하는데, 여러분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인데 그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원래는 어떻게 생겨요? 기본형의 그래프는 여기가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점근선이 x축 아니 y축인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면 얘를 점근선 삼아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여러분 점근선과 x절편 사이에는 거리가 1이니까 여기서 1 떨어진, 그렇지, 어디에서? 시작. 마이너스 2에서 x절편을 갖는 그림이 바로 왼쪽 그림. 로그 함수 기본형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네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지?
가만히 봐봐.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렸다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다 시작? y축 대칭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얘를 그대로 y축 대칭하래요. 얘가 마이너스 2면 얘가 플러스 2가 되고 y축 대칭하면 y축상에서 교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이거잖아요. 두 곡선이 만나는 y축상의 점이 a가 된다.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얘가 b가 된다.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이때 a 값을 구하라. 야, 이씨. 너무 쉽잖아. 얘가 정삼각형이래. 한 변의 길이 얼마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4냐.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높이 할 수 있지.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그럼 얼마야? 2 루트 3. 아, 이 길이가 2 루트 3이라는 것은 그렇지. 원래 그 곡선에 물론 이걸로 처리해 줘도 되고 y 절편이 2 루트 3이라는 얘기니까 0,2 루트 3을 뭐 한다? 진원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y 대신 2 루트 3을 집어넣으시고요. 2 루트 3은 로그 a에 대해서 x 대신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수는 살짝 올린 것 같으니까 3은 a의 몇 제곱 시작? 2 루트 3제곱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a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양변에 2 루트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a 값 구할 수 있다. 우리 개대합 시간에 지수 2항이라는 이름으로, 그쵸? 정확하게 얘기하면 2항은 아니지만 성질을 이용한 거야. 어떤 성질? 밑이 양수일 때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까지 다 확장이 가능하니까 양변에 실수, 유리수부터는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니까 양변에 실수 조건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밑이 양수니까 얼마든지 이런 지수 제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변은 뭐가 되고요? a가 되고 좌변은 3의 2 루트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얘는 1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지. 3의 6분의 미안해. 6분의 깜짝 놀랐어요. 없어서 루트 3 이렇게 될 테니까 최종적인 답 몇 번 시작? 1번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높이만 알아도 아니면 뭐 한각이 60도라는 걸 가지고 삼각비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치?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 어렵지 않아요.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입니다. 시각 T에서의 시각 T가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T에서의 위치가 이거래요. 얘 미분하면 뭐가 생기고? 속도 함수가 생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속도도 나오고 가속도도 나오니까 나온 김에 미분을 해서 속도 함수로 바꾸겠습니다. 3t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가속도 함수는 6t 마이너스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죠. 여러분 속도 함수의 그래프는 알잖아. 운동 방향도 알 수 있어요. 왜?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랑 관련이 되니까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적분 문제에서는 얘가 어떻게 사용되죠? 넓이, t축과 둘러싸문의 넓이는 실제 움직인 거리. 그냥 정적분한 것은 변이를 의미한다. 그치?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속도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그려주자.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3, 1은 3, 1, 1은 1,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가 되니까 하나는 음수 쪽에 t절편을 갖고 하나는 1이라는 t절편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볼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가 1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속도 함수의 그래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1초 후에 운동 방향을 바꾼 거야. 왜? 여기까지는 음수, 여기까지는 양수. 그러니까 결국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과 관련되니까 이런 느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부터 한번 가보죠. t가 1일 때 점피의 위치를 구하래. 위치는 여기 있으니까 t 대신 1을 대입하면 0 나오는데 1이라 그랬으니까 뭐하다? 틀렸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속도함수 구해놨으니까 t 대신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0 나오네요. 그래서 참이다. 우리가 그래프 그려봤지만 1일 때 속도가 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어디야? 1초 후에 운동 방향이 바뀌네요. 이때 가속도 구하는 거니까 1초 후에 A값 가속도 구하시오. 얼마야? 4가 되지. 너야. 너무 쉬워. 씨. 어떡하지? 좀 생각 좀 하게 만들지.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문제입니다.
모든 수열에 대해서 네 번째 항에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라고 돼 있고,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학에서 곱해서 0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before와 after의 관계가 나오죠. 그죠? 얘 우변 넘기고 얘 우변 넘기면 a에 대해서 n 플러스 1은 얼마 나와? an 마이너스 3이 나와요. an 마이너스 3. 아니면 뭐야? 2배에 대해서 an. 앞항에다가 3 빼거나 2배 하래. 언젠진 몰라. 물론 지금까지 출제했었던 평가 문제에 의하면 뭐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고 홀수일 때는 이렇게 각각 n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것 또는 이거니까 어떤 거를 만족할지 몰라요. 얘 한 번 교차한다는 의미도 아니야. 계속 3 빼다가 간혹 가다 뭐 2 한 번 곱하고 2 또 곱하고 그러다 또 3 빼다가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모두 다 이 수열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대. 그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있으면 얘를 첫 번째 항을 A라고 놓고 정방향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은 뭐 아니면 뭐야?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3 빼거나 2배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두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3을 빼거나 아니면 시작 2배.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도 여기다가 3을 빼거나 2배. 여기다가 3 빼면 A-6. 여기다가 2배 하면 2A-6 이렇게 될 거고요. 3 빼거나 2배. 여기다 3 빼면 2A-3. 여기다가 2배 하면 6에 이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A였을 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A였을 때 세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것은 2배 하는데 왜 또 이렇게 쓰고 난리야. 세 번째 항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건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뭐 하다 그래서 같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같을 수는 없잖아. A랑 A- 같을 수 없잖아. A 값에 성립하지 않잖아. 이건 아니야. 이건 탈락. 탈락. 그럼 이렇게 같으면 A가 2A-6이면 넘어가 봐. A는 6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6이고 얘가 6일 수 있네.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6으로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약에 같으면 A가 3이니까 3으로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으면 4A랑 A랑 같으면 3A가 0이니까 A는 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으려면 세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것은 6 또는 3 또는 0이야. 그러면 A4 구하려면 3 빼고 2배하고 3 빼고 2배하고 3 빼고 2배 하면 되지. 근데 할 필요 없지. 왜? 최대값이다. 여러분, 각각을 3 빼거나 2배, 3 빼거나 2배, 3 빼거나 2배에서 최대가 되려면 이거 2배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야? 시작. 12가 된다.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3 뺀 3 또는 2배한 12, 3 뺀 0 또는 6, 3 뺀 마이너스 3 또는 2배하면 0. 얘네들이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가장 큰 게 될 애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 점화식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2번이었습니다.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 4점짜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뭘까? 이거 되게 많이 봤었던 패턴 아니야? 그치? 여러분 2차 함수랑 여기 보이는 또 1차 함수 Y축 둘러싸면 이 부분의 넓이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대. 그때 A의 넓이와 C의 넓이를 더한 게 B의 넓이랑 똑같대요. 이 두 개 더한 게 얘랑 똑같대.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니까 이 두 개 영역에서는 위에 게 fx고 아래 게 직선이야. 그러니까 fx에서 뭘 빼? 아래 거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함수를 빼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A의 넓이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C의 넓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B의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B의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게 직선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 건데 빼는 순서가 바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적분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0부터 K까지 한 방에 적분을 하면 이쪽은 양수의 값, 이쪽은 음수의 값이 나올 텐데 걔네들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양의 절대값과 음의 절대값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시작. 0. 그러니까 한 방에 0부터 K까지 얘를 한 방에 적분하면 뭐가 됩니다. 시작. 0이 됩니다. 걔를 이용해서 K값 구하는 많이 봤었던 문제라는 거지.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자, 해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x가 얘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7x 거기다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1. 7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22네. 3분의 22x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인데 거기에서 더하기 3분의 2. 2 더하기 3분의 2가 얼마예요, 여러분? 3분의 8 이렇게 되네. 그거를 한 방에 적분하면 0 된다. 여기에서 K값 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적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적분해볼까? x의 세제곱. 이거 적분하면 2분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상수 적분하면 적분 변수만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위끝 대입에서 아래끝 대입 뺀 거, 그게 바로 0이다. 어차피 아래끝 대입하면 당함수라서 0이야. 위끝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x 대신 k를 대입한 게 바로 적분 결과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 k를 집어넣고, x 대신 k를 집어넣고, x 대신 k를 집어넣고, 얘가 뭐 되는 시작? 0 되는 무슨 값? K값. K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치? 얘를 0으로 만드는 K값 구하는 건데, 양변을 K로 나눠. K는 어차피 양수니까. K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K가 양수한 조건이 있으니까 나눈 거야. 또 양변에 3을 곱해. 3을 곱해요. 3을 곱해요. 그럼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치? 얘를 만족시키는 K값. 2보다 큰 K값을 구하시면 된다. 3일은 3 이렇게 돼 있고요. 8일은 8 이래야 될 것 같은데 3과 8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11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1도는 3분의 8인데 우리는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상수 K의 값은 얼마다? 시작. 3분의 8이 된다. 그래서 답 몇 번? 4번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눈에 많이 익은 문제였습니다.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문제네요. AB의 길이가 2루트 7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2루트 7 이렇게 돼 있고요. BC의 중점을 P라 그러자. 얘 중점이구나. 이 길의 딱 가운데 점 여기를 P라고 얘기하고, BC를 5대1. 그게 Q. 여러분 이게 5대1이야. 5대1. 전체를 6으로 보면 P는 뭐니까? 중점이니까 3. 전체를 6으로 보면. 그럼 얘가 1. 그럼 얘가 2. 3대. 2대. 1이죠. 그걸 가르쳐줬네요. 한 방에 얘기하면. 그지? 전체가 5대1이에요. 얘가 5대1이라 그랬으니까 전체 5, 1 더하면 6이잖아. 전체를 6으로 보면 이쪽은 3, 이쪽도 3. 그럼 여기는 2고 1이면 전체적으로 몇 대 몇? 5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 있어요. 또 하나, AQ의 실제 길이가 3루트 2입니다. 이걸 또 가르쳐줬어. 자,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쓸게. 이 길이가 2루트 7. 이 길이는 3루트 2다.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게 사인 QAP. QAP.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랑 또 하나는 뭐야? APQ. 이 각에 대한 사인 값. 하나의 삼각형에서 사인 값의 비율은 뭐랑 똑같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 이게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여기에 사인 값과 여기에 사인 값의 비율은, 분모의 비율은 분자의 비율과 같으니까 사인 법칙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 마주보는 얘 대 여기에 마주보는 얘의 길이의 비. 이거 대 이거는 몇 대 몇? 루트 2 대 3. 봐봐. 루트 2 대 3. 그럼 이 길이를 3으로 나눠서 루트 2를 곱하면 이거예요. 근데 얘를 3으로 나누고 루트 2를 곱하면 2야, 2. 그러니까 실제 1이 2야. 야, 그러면 비율도 3대 2대 1이지만 실제 길이도 3, 2, 1이라는 얘기네요. 와, 그래서 비율이 아닌 실제 길이도 3, 2, 1이라는 것까지 찾아낸 겁니다. 사인 법칙을 살짝 이용하면 비율을 가지고 실제 길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예요. 뭐야? 삼각형의 외접원, 그것도 ABC의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 나왔으니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사인 법칙. ABC의 외접원 각 하나 정보 알고 또 뭐도 알면 돼요? 길이 정보 하나 알면 돼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가변만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A, B, C는 가장 큰 거니까 뭐 찾으면 돼? 나 같으면 이 정보 찾을 것 같아. 여기를 세타라고 둘까? 세타 정보를 어디서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왜? 세 변의 길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각 정보를 알려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한각과 세 변의 관계식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그러면 세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세타 정보를 가지고 큰 삼각형에서 한 번 더 하면 이 길이도 찾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 쓰면 끝나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을 다 알고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 2번 쓰고 사인 법칙 1번 쓰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네요. 세타 정보 여기서 얻읍시다. 이 삼각형에서 2루트 7, 3루트 2, 5 시작. 좌변은 코사인. 세타는 세타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세타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5와 2루트 7, 5와 2루트 7 제곱해서 더하라. 25 더하기 제곱하면 4, 7에 28 빼기 마주보는 나머지 한 놈 제곱 9이 18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게 10 아니야? 그러면 분자는 35가 되네요. 35예요. 5, 7에 35. 그럼 얼마야? 4 루트 7분의 7. 요게 루트 7이니까 4분의 루트 7이야. 4분의 루트 7이구나. 이제 뭐 찾자? AC 찾자. 이제 큰 삼각형을 가지고 세 변과 한가의 관계식. 세 변 중에 한 변의 길이를 모르고 각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 코사인 세타는 마찬가지로 좌변은 코사인 세타는 조금 전에 구했었던 거 이용합시다. 세타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6과 2루트 7, 두 변의 길이 6과 2루트 7 제곱을 더하면 36 더하기 28 빼기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 AC의 제곱. 여기에서 AC의 길이를 찾아주시면 된다. 양변에 4를 곱할까요? 안녕. 2, 안녕.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 6, 7에 42는 이렇게 되죠. 그치? 이거 계산하기 싫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할까? 64 마이너스 AC에 대해서 제곱. 따라서 AC에 대해서 제곱은 64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 시작. 18. 따라서 AC의 길이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니까 18이 아니네. 미안해. 나 미쳤나봐. 미쳤나봐 여러분. AC의 길이는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인데 길이니까 루트 22가 된다. 이제 사인 법칙만 사용하면 끝날 것 같아요. 사인 법칙! 아까 코사인 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4분의 루트 7이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16에서 7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3! 따라서 이 삼각형에 한 변의 길이를 루트 22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 세타의 사인값 4분의 3으로 나눈 것은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그랬을 때 라지 R가 일치한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 분자는 대각선 곱한 거와 같으니까 루트 22는 대각선으로 곱하면 2분의 3 R. 따라서 양변을 3분의 2를 곱하면 R은 얼마예요? 시작. 3분의 2 루트 22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요. 파이를 갖다 붙이면 외접원의 넓이가 나오지요. 제곱하면 9분의 4 곱하기 22. 88이에요. 88 파이 이렇게 처리하면 돼. 파이는 제곱하는 거 아니다. 이 최종적인 답 얼마? 시작. 9분의 88 파이. 답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던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총 3번 사용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문제입니다. 상수 K와 F'0이 6이 되도록 하는 3차 함수가 있대요.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도 안 가르쳐줬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잡고 시작하자 그랬어. 와, 1과 마이너스 1 바깥쪽은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그냥 K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고, 그죠? K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그리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안쪽은 x축에 대칭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어딘지 모른다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라면 차차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 바깥쪽, 여기 등호 없지. 바깥쪽은 얘를 K만큼 평행이동한 거. 이거를 K만큼 평행이동한 거. Y축 방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K만큼 평행이동을 K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치? 상수 K에 따라서 평행이동을 할 거고, 이 부분, 이 사이에는 어떻게 될 거냐? X축이 어딘지도 몰라. 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칭할 거래. 이때 K값 구하고 fx라는 3차함수까지도 완벽하게 추론하시오.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최근에 수능 기조 뭐라 그랬어요? 처음 보는 문장을 누가 해석할 수 있냐 싸움이라 그랬어. 요것도 처음 보는 문장이라기보다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는 없었어. 하지만 어떻게 신명이 나오더라도 모든 것을 다 대비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지 내가? 수학답게. 개태합 시간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한다로 끝난 친구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와닿지를 못해. 여기에 등호가 없고 여기에 등호가 있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고. 그런데 개태잡에서 제가 미분 가능성 설명을 할 때 불연속일 때는 적어도 하나의 미분계수, 좌민계수, 우민계수 둘 중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그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불연속 함수 중에서 이렇게 생겼어. 빰빰. 개태합에서 설명했었던 거야. 얘가 A야. 이 함수 fx는 A에서 당연히 불연속이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불연속이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미분 가능하려면 좌민계수, 인분계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미분계수는 존재하지만 좌민계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미분계수는 왜 존재해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오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우미분계수는 이기울기, 좌미분계수는 이기울기 아니라 그랬어. 우미분계수는 이기울기 맞아. 왜? 우미분계수라는 게 바로 뭐냐면 x를 a보다 큰 쪽에서 만들었을 때 a에서부터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야 이거 내가 이게 바로 우미분계수의 정의 아니야. 얘는 존재한다고. 왜? 현재 평균 변화율은 이기울기. x가 a에 가까이 가면 이기울기, x가 a로 가까이 가면 이기울기. 점점 가까이 가니까 어디에? 시작. 여기서의 기울기가 바로 우극한값, 다른 말로 우미분계수다.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값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얘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좌미분계수는 x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거를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여기서 FA는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얘로 보는 거예요. 얘가 평균 변화율이야. 더 가까이 가면 얘가 평균 변화율. 여기서 FA는 이 점이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무한대로 발산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우민계수는 존재하지만 좌미분계수는 존재하지 못한단 말이야. 반대로 이쪽이 뚫려 있고 이쪽이 채워져 있는 건 지금 했는데 반대로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FA가 존재하니까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가 이번에는 존재하겠죠. 이 기울기로. 하지만 우미분계수는 FA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 얘가 평균 변화율을 시작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구나. 이럴 때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고 좌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미분계수는 언제나 존재한대. 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요 사이는 x축에 대칭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나갈 텐데 얘들아. 그치? 왜?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모습. 바깥쪽은 K만큼 평행이동, 안쪽은 X축 대칭한 모습인데, 우미분계수가 언제나 존재한대.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는 우미분계수는 언제나 존재해요. 그죠? 왜? 여기에 색칠이 돼 있으니까. 이기울기가 되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이 상태로 불연속이라면 좌미분계수는 존재하지만 우미분계수가 발산해버리니까 언제나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1에서 불연속이면 안 된다. 뭐 해야 돼? 시작. 연속이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더라도 우민계수는 존재하니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신경을 안 쓰겠는데 다 가능한데 1에서만큼은 우민계수가 존재하려면 불연속이면 안 됩니다.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또 하나.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 그 값이 0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미분계수는 항상 0이야라고. 미분계수, 미분 가능한 구간에서는 여기만 제외하면, 여기랑 여기만 제외하면 미분은 언제나 가능할 텐데 그때 미분계수가 어차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일치할 거 아니에요. 걔가 다 0 이하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뭐야 시작. 감소한대. 접합 지점을 제외하고 다 감소해야 돼. 여기도 감소해야 되고 여기도 감소해야 돼. 그러면 일단 최고차 계수는 어때야 돼요? 맞아요.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바깥쪽에서 감소하려면 이 방식이어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당연히 어때야 돼? 극대의 극소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겨도 좋습니다.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바깥쪽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시작. 감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도 감소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사이는 원래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했어요? X축 대칭한 거거든. X축 대칭하면 증가가 감소로 바뀌고 감소가 증가로 바뀌니까 증가 감소를 바꿔서도 계속 감소하려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는 원래 거는 뭐가 돼야 돼? 시작.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바깥쪽은 감소하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는 증가해야 돼요. 그런 그래프는 뭐밖에 없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극점의 X좌표가 딱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었겠지. 그래야지만 이 사이에서는 증가를 X축 대칭해서 감소로 바뀌고 여기와 여기는 여전히 감소가 될 테니까 아무리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켜도 여전히 감소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래프, 3참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fx의 개형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됐어? 그런데 이 바깥쪽은 fx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이동시킬 거야? k만큼.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x축 대칭할 거지만 이 바깥쪽만큼은 구멍 뚫어야 돼. 바깥쪽엔 구멍 뚫려. 바깥쪽에서는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하니까 원래는 여기가 얼마였어? 이거 원래 얼마야? 이게 f1이잖아. 원래는 f1이었지만 k만큼 평이동했을 것이다. 원래는 f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었지만 K만큼 평행이동할 거고 이것도 원래는 F1이었지만 K만큼 평행이동한 그 그래프가 GX의 바깥쪽입니다. 얘는 FX야. 여기가 F 마이너스야. 여기는 얼마야? 시작. F1. 근데 GX는 이 바깥쪽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바깥쪽을 K만큼 평행이동할 거니까 각각 K가 추가됐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사이는 어떻게 생겼다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X축 대칭하면 어떻게 생긴다고? 이런 분위기겠지. 여기도 기울기야 0, 여기도 기울기야 0.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얘를 X축 대칭하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1에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연속. 그래야지 우미인계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존재할 테니까. 그럼 얘가 어디에 어떻게 갖다 붙여야 돼? 이 지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겠지. 여기가 불연속 나면 1에서 우미인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하면 마이너스 1에서는 당연히 불연속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불연속이더라도 우미인계수는 존재하니까 상관이 없다.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됐어?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래요? 이 점은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렇게. 얘를 뒤집은 거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지. 이해가 돼요? 다시. 이 지점이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대해서 f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f 마이너스. 원래는 f 마이너스 1이었지만 x축 대칭하면 부호가 바뀌는.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 바로 뭐가 된다? 시작. gx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조건이 뭐냐? gx equal t. 이거는 워낙 많이 했었던 패턴. 이거 추학년 집중원이 완전 단골이었잖아. 개수함수라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대적하는 t값.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불연속되면 개수도 찾고. 이런 거 기억나요? 이런 거? 축쿡 이런 것도 기억나요? 워낙 많이 했었던 패턴. t가 여기 있으면 시작. 한 개, 교점 한 개 됐다가 여기서부터 2개죠. 계속 2개가 되다가 이 이후로는 1개. 따라서 교점이 2개가 되도록 하는 최대의 우변의 그래프 t값은 얼마냐? 13이다. 그 얘기는 얘가 13이 된다. 딱 이 지점의 y값이 바로 13이 된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된다. 끝. 이렇게 되는구나. 됐어요? 그때 fx를 추론하고 k값을 구하라라는 이야기예요. fx부터 찾아냅시다. fx 함수 추론, 교점으로 함수 추론. f-1이 얼마 시작? 마이너스 13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3이다. 얘랑 교점은 시작.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야? 2야. 왜?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칸인데 2칸의 길이가 2니까 한 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우리 어차피 fx 추론할 거니까 여기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론하시면 돼요. 추론해볼까요? 시작! 마이너스 1, 2가 될 테니까 따라서 3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2가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 뭐와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13과의 교점이니까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3만 추가해주면 되고, 최고창의 개수는 시작 a라고 놓고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뭐야? 그렇지. f'0이 6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기울기의 최대값이지. 그치? 이거 알아? 뭔지 몰라 이거? 대칭의 중심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었어. 그치? 왜? 얘가 0이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의 기울기가 6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야 지금 변곡점 형식으로 추론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저 값을 이용해서 a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됐지? 자, 합시다. 미분하겠습니다. f'x는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이 a에 대해서 x 플러스 뒤에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앞에 거 놔주시고, 우리 얘 미분하는 거 공부했었어. 개대합 시간에 내가 설명했어.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3 없어집니다. 여기에다 0 대입하면 6이 된다. 6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고, x 대신 0 대입하면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마이너스 3a가 6이니까 a는 얼마야? 시작.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x 추론 끝 a 대신 마이너스 2만 대입하시면 되죠. f 2분의 1을 구하라 그러면 x 대신 2분의 1만 대입하시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이네요. 제곱하니까 4분의 9 곱하기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3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거 약분하시면 되고 4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52 맞아?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52에서 27 빼면 되니까 25 이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4분의 25가 바로 f 2분의 1이고 k 값을 구하려면 k는 지금 여기 걸쳐 있는 건데 뭐를 생각 안 했어 우리 지금. 그렇지 여기서 뭐여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x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f1이 얼마니까 x 대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어이구야 f1이 얼마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4, 2, 8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얘가 그럼 얼마라는 얘기예요? k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얘기네. 그치? 그게 뭐랑 일치해야 돼요? 왼쪽 함수. 얘는 원래 뭐였어? 여기였어 여기. 그러니까 원래는 F1이었어. 그거를 뭐 한 거야? X축에서 대칭한 거. 마이너스 F1과 같아야지. 마이너스 F1과 같다. 여기에서 K값 구하면 되고. 우리 아까 F1이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5 나왔으니까 이쪽을 넘기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2까지를 곱해야겠네요. 그래서 K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10이 되나요? 그래서 K값은 10, F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25니까 최종적인 답 4분의 시작 40에서 25 빼니까 15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어? 여기까지가 15번 이야기였습니다. 되죠? 여기까지가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는데 3차 함수 추론하는 거. 뭐 지금까지 출제했었던 교점으로 함수 추론이랑 전혀 다를 거 없었던 그치? 그런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2026학년도 15번이었습니다.